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가 본의 아니게 김진홍 목사, 동두천 부례교회 김진홍 목사의 선거 개입 관련 기사를 벌써 한 4차례 정도 쓰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 일부러 하려고 그런 기사를 쓰게 된 게 아니고, 이 김진홍 목사가 반복적으로 선거 개입 발언들을 계속하네요. 이분이 좀 반성하고 좀 자신을 돌아보라는 차원에서 기사를 좀 썼는데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날인데요. 이런 그 목회자의 그 참 선거 개입이 계속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런 일이 이렇게 없기를 바라서 감시 활동도 하고 경고도 하고 말이죠.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작업을 해왔는데 별로 그렇게 뭐 개의치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선관이나 또는 경찰 쪽에서 책임을 좀 물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진홍 목사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죠? 예, 김진홍 목사는 70년대 빈민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예,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빈민사역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이 책이 발간된 지 한 20여 년 만에, 30여 년 만에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가 뭐 빈민 그 운동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24년 만에 이 책이 그 100세를, 그러니까 2006년에 이 책이 100세를 넘겼네요. 그리고 30만 권이 팔렸다고 하네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100만 권까지는 안 팔린 것 같고, 그 정도 팔렸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뭐 한 목회자의 자신의 그 간증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책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때 당시에 김진홍 목사가 그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부흥 강사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다니고 해외까지 부흥회를 다니고, 그래서 유명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떤 정치권과도 이렇게 일정하게 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자꾸 그쪽에서 손짓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래저래 좀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이제 어떤 권력과 돈에 자신의 초창기 초심을 다 팔아 넘겨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진홍 목사의 어떤 초창기 활동에 대해서는 순수성이나 선구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그러니까 70년대에 빈민선교 했던 목회자들의 기록,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펴낸 책자가, 조그마한 책자가 하나 있는데, 자료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책자인데요. 민중의 힘, 민중의 교회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김진홍 목사의 활동도 나옵니다. 김진홍 목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김진홍 목사는 어디서 언급이 되냐면, 그러니까 73년 10월 그 유신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의 이 유신 체제가 들어서게 됐죠.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 헌법에 반대하는 자들이나 이 헌법을 개헌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 긴급조치로 해가지고 다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긴급조치 1호, 2호가 선포가 돼요. 1974년 1월 8일 날 선포가 되는데,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및 유신헌법의 개폐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입니다. 1, 2호를 선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장주나 백규환이었고, 그리고 1974년 1월 17일 날 빈민선교와 그 산업선교에 종사하던 젊은 목회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그 NCC죠, NCCK, 그 김관석 총무실에서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1, 2호의 폐지, 개헌 논의의 자유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부, 지금으로 보면은 국정원이죠. 요원들에게 다 연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 연행된 사람이 이규상 전도사, 이해학 전도사, 김진홍 전도사, 김경락 목사, 박윤수 전도사, 인명진 전도사,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6명이 구속이 돼요. 그리고 이규상, 이해학, 김진홍, 김경락은 이 기도회를 주도했다 그래가지고 징역 15년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박윤수, 임명진은 징역 10년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는 정말 엄혹한 유신체제거든요. 이렇게 기도회를 열고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15년, 10년 막 이렇게 받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회를 열고 또 이제 끌려가고 얼마나 얻어맞았겠습니까? 고문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년형을 받긴 했지만은 실제 형을 살기는 13개월,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김진홍 목사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인데 고생을 했어요, 나름.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의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선 사람이 되었고, 뉴라이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또 아주 열심히 또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반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퇴진 운동에 아주 또 적극 또 나서서 활동하고 말이죠. 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뉴라이트 활동을 하면서 2016년 9월 6일 날 자신의 그 심호하는 교회 교인들과 그 장로들에 의해서 의정부 지검에 고발을 당합니다. 22억 6,565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고발까지 된 일이 있었어요. 뭐 이 20억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증거 불충분, 또 이제 그 공소 시효가 지나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마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나중에서 내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뭐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또 구설수에 오르고 말이죠. 상당히 좀 많은 이상한 행보를 계속 펼쳐왔고요. 예, 그 뒤로도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은, 그러니까 교회만 한 게 아니고 이 둘의 공동체 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땅을 구입을 해서 4만 평이나 되는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다양한 것을 하고 있고, 수도원이며 뭐 교회며 뭐 여러 가지를 막 하고요. 이제 또 해외까지 이 둘의 이런 것들을 뭐 10군데 이상 그 둘의 교회를 뭐 세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규모가 엄청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이 사업가인지 목회자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 애장 통합 개신교 애장 통합교단의 경우는 7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은퇴를 했어요. 김진호 목사가 은퇴를 했는데 여전히 매주일 동두천 두레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날.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세워놓고 따로 사실상 자신이 그 담임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이것도 노욕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끊임없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지난 종료주일 때 김진홍 목사가 했던 발언은 이거 명백하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발언을 했어요. 지난번에 동두천 두레교회 종료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른 가치관 바른 나라 이런 제목으로 김진홍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 내용에서 난민전 사건, 그러니까 남조선 민족해방준비위원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건에 연루돼서 처벌을 받은 이하경 씨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군포에서 이제 출마해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입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인데 그 이하경 씨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은 동아그룹 최은석 회장 집에 밤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현금을 강탈하고 보물을 뺏고 그렇게 했다. 앞에 누구를 썼으니까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작물을 팔다가 잡혀서 검거됐다. 이 사람이 이하경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하경 5년 살고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 난민전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갔다. 노무현 때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군포지역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흐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참 근본이 옥석이 뒤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하경 같은 사람 재벌 집에 담 넘어가가지고 돈 강도하는 거 보라. 그래서 민주화운동 한다는 건가?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해 난민전에 관계됐던 사람이 전부 39명인가? 그런데 전부 보상금 다 받았다. 지금 국민 세금 수백억이 나갔다. 그 사람이 또 국회의원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치관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난민전 최원석 동아일보 회장 집에 강도하던 사람이 정부 보상금 타먹고 국회의원 되고 하면 그거 안 되는가? 그거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가 옥석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지금 이하경 씨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금하는 특정 후보자 낙선시키기 위한 흑색 비방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하경 후보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1979년 4월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진홍 목사가 언급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그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료와 함께 배달원을 가정해서 이제 동아일보 전 최은석 회장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경비원한테 발각이 돼서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이제 붙잡히게 됐죠. 김진홍 목사 주장대로 두건을 쓰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현금을 강탈하거나 작물을 팔다가 검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원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몸싸움을 하던 가운데서 같이 들어갔던 동료 시모 씨가 그 경비원을 준비해 가지고 갔던 이제 과도로 찔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도망가 버렸고 이하경 씨는 이제 끝까지 이제 남아 있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가 돼 버렸죠. 그래서 자신이 다 한 걸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실형을 받아서 형을 살고 나왔죠. 그래서 자신이 다 한 걸로 지금까지 뭐 30년 넘게 그렇게 했었는데 2012년 총선에서 실제 경비원한테 그때 당시에 그 상해를 입힌 사람은 그 같이 들어갔던 동료 시모 씨였다는 사실이 그 시모 씨 자신이 자백을 하면서 실토를 하면서 드러납니다. 원래 이제 시모 씨는 나중에 이제 근거가 됐는데 그거 내가 한 거다. 상해를 입힌 거는 자신이다라고 그 경찰 앞에서 진술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한참 검찰에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돼 버려가지고 이하경이 한 걸로. 그래서 그걸 징계 먹을까봐 그 경찰이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하경 씨가 그때 당시에 다 한 걸로 그렇게 돼 버렸는데 어쨌거나 그러고도 이하경 씨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뭐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뒤집거나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시모 씨를 덮어주고 30년 넘게 그렇게 또 해왔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노무현 정권 때 그 난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김남주 시인이랄지 그다음에 이하경 씨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29명 그 29명이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돼요. 그 이제 민주화 운동 그 보상심의위원회 민보상위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민주화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경론을 벌이고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난민전은 사실상 이제 북한의 뭐 공산 어떤 그 간첩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하고 난리를 쳤지만 사실은 유신 정권의 한거한 학생 운동 조직이었고 그 자생적인 단체지 어떤 북한과 연계된 어떤 그런 단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그 가짜 뉴스하고 막 뒤섞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김진홍 목사는 뭐 이하경은 그렇게 두 권을 쓰고 남의 재벌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한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흑색 비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까지 해버린 거죠. 이런 행위는요, 지금 현재 그 공직선거법 110조에 의하면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자,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경력, 여기는 이제 경력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어떤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처벌이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하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김진홍 목사는 그렇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발언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8일 설교에서도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 친북 정책을 선언한 그런 선포를 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63명이 거기에 서명했다. 친중 친북하던 국회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행정 조치 중에 하나인데 선거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지만 위반 소지가 상당히 앞으로 있어 보이니 조심하라 라는 공명선거 협조 공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자 낙선을 위한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해가지고 말이죠. 사실 이하경 후보자는 2012년, 2016년
이미 2번이나 그 출마를 했고 군포에서 그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지만 군포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경 후보를 지지를 했고 당선이 된 거예요. 이미 평가가 끝난 사건입니다. 그 상대 측에서 네거티브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 경력을. 근데 유신 정권의 한 거하고 재벌 2세들의 그때 당시에 일탈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마치 그냥 좀도둑 어떤 강도짓만 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그 사건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보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김진홍 목사는 말이죠. 유신 정권이 그렇게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한 자 15년 뭐 이렇게 형을 살리겠다라고 긴급조치 1, 2호까지 발표했는데 왜 그것을 어기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김진홍 목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놓고 자신도 그에 대한 그 민주화운동 보상금 다 타먹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 같은 그 유신에 항거했던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비열합니까?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김진홍 목사와 같이 구속이 되어서 15년형을 받은 이해학 전도사,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해학 목사님이신데 성남 주민교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빈민운동도 이해학 목사님도 하셨고요. 비슷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해학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가 아마 이제 기도회에 참석하기 바로 직전에 교인들한테 남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면 정말 그 절절한 그때 당시 심경이 묻어나요. 이해학 전도사의 그 아주 절절한 심경이 묻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회에 하게 되면 분명히 체포가 될 것이고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교인들한테 남긴 편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나를 염려하는 이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저돌적이고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려는 이들을 가리켜 생명의 고귀함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순교자의 고마움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영웅심리적 사고를 비판하려 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도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반성하기를 꺼려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땐가는 사람답게 바른 삶을 누리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올바르게 죽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삶의 기회도 잃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막상 무언가 결단하려고 할 때 파생되는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사업 등은 우리의 행복의 기반도 되지만 우리를 메워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쭉 넘어가세요. 사람들은 무언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외치려 하지 않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나 양심의 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끝나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지금은 귀중하더라도 이 시대가 지나면 부끄럽고 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 선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권력자의 총칼 아래서 물질 숭배와 향락과 안일주의의 무덤에서 종교의 아편적 요소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흉내도 못 냅니다. 그저 그분의 삶이 바른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따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그 상태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겪어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깰 때입니다. 더 이상 악령에 사로잡혀 춤추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과 인간의 기본 진리가 주장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길만이 잘못된 권력에 깨우침을 주며 나와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1974년 1월 17일 아침 8시에 이해학 전도사가 마치 자신의 그 유언처럼 이 편지를 써놓고 기도에 참석을 하거든요. 기도에. 그래서 김진홍 목사와 같이 말이죠. 구속이 되고 1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김진홍 목사는 나중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민중들에게 새벽을 알리는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다. 이를 위해 일생을 살아야 한다.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에 새벽이 다가옴을 알려야 한다. 가난과 질병에 잠들어 있는 청계천 판자촌 6만 형제들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모른 채 호화로운 주택에 잠들어 있는 부자들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나는 밖으로 나가 새벽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종소리에 일어난 듯 가까운 집의 창문에 등불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쓴 사람이에요. 김진홍 목사가. 그랬던 초심은 다 어디 가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어떤 부자들과 친일 매국 어떤 집단이나 다름없는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끊임없이 독재의 어떤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금 그 초심을 회복하고 본래 자신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였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마지막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진홍 목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빈민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그걸 다 까먹어 버리고 이제는 추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그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후배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뭔가 이제 그 선배가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우리도 배울고 그 어떤 닮을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목회자로서 좀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좀 모범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계속해서 일탈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있기는 하지만은 선거운동 본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이 계속되죠. 그런데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특히 그 목회자들이나 또는 그 어떤 조직의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특수한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게 다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져서 민의가 잘 반영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